이번 차시는 제1공화국에서 제2공화국으로 전환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4선을 노리는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입후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에는 자유당의 이기붕과 민주당의 장면, 그리고 이 둘을 제외한 또 다른 이 두 사람이 입후보를 하게 됩니다. 선거 전 분위기, 선거가 실시되기 전 분위기는 자유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유당은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됩니다. 자유당에 불리했던 이유는 1958년도부터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어 민중들, 일반 시민들의 고생이 심해졌고 정부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자유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권 연장을 위해서 두 차례의 무리한 헌법 개헌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하는 당이라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에 자유당은 공무원과 정치 깡패를 동원하여 선거를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직전에 조병옥 후보가 사망하면서 이승만이 단독 후보가 됩니다. 원래는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과 조병옥 후보 외에 다른 대통령 후보를 내기 위한 정당과 후보자가 있었습니다만 자유당 측에서 공권력과 정치폭력배를 동원해 이 후보를 방해해서 다른 후보들은 이 후보가 무산된 상황이었습니다. 조병옥은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병이 나면서 치료차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중 사망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 입후보 상황이 발생을 하고 당선은 확정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당에게는 부통령 선출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부통령을 자유당 사람으로 만드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부통령 선거에서 후보였던 자유당의 이기붕이 패배하고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당시 이승만을 지지하면서 다수의 부통령 후보들이 난립했기 때문에 결국 여당으로 향하던 표가 분산되면서 야당 후보였던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나이가 매우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고할 시 이 권력 승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통령 선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남성 기대 수명은 5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승만의 나이는 86세로 매우 고령이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이승만이 죽을 경우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자유당의 부통령이 있어야지만 자유당에서 권력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당 입장에서는 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3월 15일 실시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 선거가 일어난 결과 이승만과 이기붕이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유당은 당선을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법을 활용하여서 이 둘을 당선을 시키게 됩니다. 이미 사전 투표를 했던 선거함을 준비해놨다. 상황을 봐서 선거함을 바꿔치기를 하고 야당 참관인을 쫓아내고 표 조작을 하고
선거에 익숙치 않은 국민들을 지도한다는 명분 아래 3인 내지 5인을 한 조로 지도하는 사람이 자유당 후보를 찍게 유도를 하는 등의 선거 조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뇌물을 살포해서 표를 확보하고 고의로 정전을 시켜 표를 바꿔치기 하는 등 다양한 불법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선거 정황들이 나타나면서 마산에서 선거 당일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 정부가 이를 강경하게 진압하게 됩니다. 부정선거의 정황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너무 명확한 정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조작을 너무 과하게 해서 이기붕 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99%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총 유권자를 넘어서 115%의 투표율을 달성하는 등의 명확한 증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산을 시작으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3월 15일 마산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실종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4월 11일 마산에서 시위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격화되게 됩니다. 이 3월 15일에 발생했던 이 시위, 이거를 보통 3.15 마산 의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했다가 실종되었던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4월 11일에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망 원인은 경찰이 쐈던 최루탄이 눈에 박히면서 이걸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김주열의 시신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부산일보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시위가 매우 격화되게 됩니다. 더구나 4월 18일 서울에서 시위를 하고 귀교하던 고려대생들이 정치폭력배들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4월 18일 서울에서 고려대 학생들은 선언을 발표한 후 시위를 벌였고, 당시 고려대학교 총장의 만류로 시위를 중단하고 평화행진을 하면서 귀교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들도 있던 상황에 정치폭력배들이 학생과 기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폭력배들은 정치권의 사주를 받았고,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학생 1명이 죽고 50여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시위의 주체가 지방의 고등학생에서 서울의 대학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위의 목적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것에서 민주주의 수호 및 독재 정권 퇴진으로 시위의 목적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4월 19일 3만 명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 시위에 참여하여 당시 대통령의 집무실이었던 경무대로 몰려가게 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 경무대를 지키고 있던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되면서 상황이 매우 악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 상황 속에서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계엄령은 서울에 먼저 선포가 되고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계엄령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던 시위는 다시 격화되게 됩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송효찬은 계엄군의 선제 발포를 금지하고 유연한 대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대는 유혈 사태를 경계하면서 재산의 파괴를 방지하는 데 신경을 쓰면서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군의 방관적인 태도에 따라 시위가 다시 격화되게 되고, 급기야 4월 25일 부통령 장면이 사임을 하게 되고 대학 교수 300여 명이
이승만의 사임과 학생 지지를 선언하며 시가 행진을 벌이게 됩니다. 장면은 부통령으로서 자기가 이승만의 사임으로 대통령직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는 한 이승만이 결코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본인이 사임함으로써 이승만의 사임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27개 대학교에 300여 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시한 관련자들의 사퇴 및 재선거 실시 등을 요지로 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평화적으로 시가 행진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시민과 학생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다음 날 대대적인 시위가 다시 촉발이 되게 됩니다. 결국 주변의 장시간의 설득 끝에 이승만이 대통령의 하야를 결정하고 4월 26일 라디오를 통해 이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 5월 29일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1960년 4월 27일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들어섰고 7월 29일 총선거를 거쳐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